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강화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나루터였던 곳이 바로 김포 나루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김포 대명항인데요. 김포에서 해산물을 직접 파는 유일한 어항으로 철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이 대명항이 국가 어항으로 추진됩니다. 단순 관광 포구를 넘어 대북교류는 물론 한강항구 거점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철환 경기도 의원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태풍 링링으로 인해 서해안의 피해가 좀 컸습니다. 대명항은 좀 피해가 어땠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태풍의 규모에 비해서 대명항은 조금 괜찮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김포 전체 농작물 피해는 좀 상당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포 논이 한 300헥타 이상이 도복되는 현상이 일어났으니까요. 경기도에서 한 두 번째 정도로 피해가 좀 크고요. 배는 한 2헥타 정도의 피해가 좀 낙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좀 농민들이 좀 마음 아파하실 텐데 그래도 대명항은 그래도 피한 결박 조치 등을 미리 좀 해서 좀 피해는 많이 막은 것 같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많았지만 어쨌든 대명항에서는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포 지금 평야만 많이 알려진 줄 알았는데 김포에 어항도 있죠. 대명항 어떤 곳입니까? 대명항은 이제 김포 유일의 지방 어항입니다. 2000년도에 이제 경기도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한 128척의 어선들이 있고 어업 활동들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명항은 이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을 건 당연한 얘기고요. 어획한 싱싱한 수산물을 어업인 직접 판매하고 있어서 도시민과 바다의 여유로움과 또 수산물의 싱싱함을 느끼기 위해 아주 자주 방문해 주시는 곳입니다. 이게 철이 되면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는 곳인데. 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도 있는데 그걸로 인한 이제 교통의 혼잡함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경기도에서 같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포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의 어항일 것 같습니다. 김포 지역 분들에게 대명항 어떤 곳입니까? 지금 대명항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지방 어항이긴 하지만 전류리 포구라든지 그다음에 대명 포구 같이 여러 가지 포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포 분들에게는 어쨌든 한강 하구의 중심으로 어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었었고 네. 예전에는 물류의 기점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김포 분들에게는 이제 항이라는 것 자체는 생활의 터전이었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것도 이제 한강 하구에 물을 길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생활의 중심이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지방 어항이 된 곳이 대명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대명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네. 추진 배경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한 얘기이긴 한데요. 수도를 지키는 국방의 요새이자 물류 수송의 중요 거점이었습니다. 네. 대명항은 경기도에서 한 2000년에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고 개발하였습니다. 근데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인 어항 개발이 필요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신규 국가어항을 지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거에 의해서 저희도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명항을 국가항으로 지정받고 개발하고자 하는 상황이 지금 시기적으로 좀 잘 맞아 떨어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대명항은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향후 대북교류 거점항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 그리고 거점항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대명항은 이제 지금 한강 하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평화적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경기도에서도 오고 가고 있고 네. 한반도 전체에서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경기 북부의 또 유일한 지방 어항입니다. 향후 북한과의 평화 교류 시 거점 지형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네. 현재 조성되어 있는 평화누리길과 연계해서 평화 관광 어항으로 개발 가능성도 높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의 국가어항은 인천시 섬지역인 성모도의 한 개뿐이므로 김포시에 국가어항이 지정되면 한강 하구 및 대북교류의 거점 어항으로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단순 어항이라기보다는 어떤 남북 교류의 하나의 이제 거점항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김포가 어쨌든 평화의 중심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숙제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명항도 남북 교류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좀 사명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대명항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유일한 어항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제 강화나 인천에도 다른 어항들이 있죠. 차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기도 내 국가어항은 이제 화성의 궁평항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인천 인근에는 한 5개 정도의 국가어항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대북 교류 평화 관광 거점 어항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항은 이제 접근성이나 이제 타 지역 어항보다 대북 교류의 거점 어항으로 충분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께서는 이번 대명항의 국가 어항 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명항 자체가 일단 김포 내륙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화도나 다른 지역과 아까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섬 지역하고도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대명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대도시하고 좀 가깝다고 해요. 서울, 인천 아니면 파주, 고양 그러니까 불과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해상 유통하고 해안 관광 중심지로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명항 자체가 김포에서 또 정하영 시장이 또 평화 내성도 또 평화 도시 그러니까 평화 또 관광 도시로 또 거점을 하겠다. 그런 점에서도 경기도 좀 이렇게 결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 평화만이 이제 또 유일한 답이다. 또 평화 통일 요거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대명항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는 또 하나 이 경기도의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띌 수 네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예산 베이스가 완전 달라지죠. 그게 제일 큰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담할 수 없는 그 금액을 나라에서 이제 국가어항 지정하다 보니까 네. 이 예산 베이스가 틀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광 거점 어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물론 어항 자체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설들, 그러니까 SOC 같은 작업들, 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아니면 기반에 관련된 시설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쪽 대명항 쪽에 많은 공장들이 아직까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대명항에 만약 국가어항이 지정된다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명항 어항만 지정만 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관광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바둑에 분다면 수를 잘 둬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00억에서 6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물량 확충만 해도 한 5만 제곱미터 그리고 어항 시설도 보강이 되고요. 냉장 시설도 그 수변공 뭐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의 차이는 말 그대로 국가어항이 하면 그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명항이 그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어항이 지정된 만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어떤 어업 활동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많은 되겠네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제일 가깝게 자연산 그 해산물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뭐 서울에서 뭐 강남 쪽이면 속초까지도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이 서해 쪽만 본다면 이쪽이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그러니까 경기도는 또 그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대명항 부분이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대명항에 대해서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면 국가어항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뭐 현지 어선 척수가 70척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지 어선 총톤 수가 동해안은 450톤 이상. 서해안 같은 280톤 이상이 되고 남해안은 360톤 이상이 됩니다. 네. 그 세 번째는 외래 어선 이용량이 연간 100척 이상. 이 외래 어선은 이제 관할적이 아닌 외래 어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선업 위판고가 연간 200톤 이상. 그리고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횟수가 1일 4회 왕복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의원님도 참석했던 그 토론회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 어항으로, 그러니까 이 국가 어항으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네. 지금 경기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이제 수산부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인데 정 기자께서 보시기에 실제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고 있는 것 같나요? 대명항의 경우? 일단은 경기도에서 데이터나 이런 거 봤을 때 충족이 된다고 해서 지금 추진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해양 전문가 등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대명항이 약간
내양 수준이 아니냐 현재는. 외양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그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내양 수준이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와 또 해수부에도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또 그런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외래어선의 교류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외래어선의 교류 어떤 부분인가요?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외래어선의 교류는 여기 말하는 외래어선의 기준은 그냥 이 관할죠. 김포 외지역의 이 지역 외지역의 외지역의 어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저는 대명항이 그러니까 외래어선, 그러니까 외국 어선이 오는 부분은 조금 제한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강화군도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대명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유는 있지만 이 법상으로는 또 이 국가 어항 조건에 있는 이 대명항의 컨디션 이런 거 봤을 때 뭐 충족한다고 하지만 이 법상에서는 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수부가 검토를 하겠죠. 실제로 그러면 관외 이제 어선들과의 네, 어떤 그렇습니다. 교류는 현재도 있나요? 교류는 아무래도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근데 보면은 외래 어선 이용이 연간 100척 이상이에요. 100척 이상이기 때문에 네. 조건이 좀 낮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간다 보기 때문에 네.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어쨌든 국가 어항이 되려면 무엇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어야 할 건데요. 그동안 이제 관광폭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대명항 발전 방안 마련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간담회가 열렸는데 발전 방안이 좀 나왔습니까?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어촌계 분들도 오셨고요, 상인회 분들도 오셨고, 뭐 부녀회 분들도 오셨고, 주민분들도 오셔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눠졌고요. 네. 경기도 농정해양국장과 수산과장님 집행부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장님 이하 김포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뭐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 불편한 점들의 이야기도 나왔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국가 어항으로 지정됐을 때 이것들이 다 풀을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 행정기관 아까 얘기했던 지역 주민들과 이제 의견을 많이 모으고 그 내용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국가어항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모든 분들께서요. 그래서 어항 지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또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이때 단순히 어떤 해산물을 구입하거나 관광지가 아닌 관광 어떤 레저 형태의 방안들도 좀 고민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쨌든 여름철과 겨울철에 이제 놀거리들이 좀 부족하고 아이들과 함께 왔을 때의 시설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국가어항이 지정됐을 때 그건 추후에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대명항보다 한 대명항 이 한 2배 정도의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그 부지를 다 채워 넣어야만 하는데 네. 지금 부족한 주차 시설 문제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 주셨던 놀거리들, 네, 레저, 스포츠 부분도 같이 좀 병행이 될 수 있을 만한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현재로서 추진을 하는데 가장 난관이 있는 지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특별한 난관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어항이 지정되는 것이 네. 어떠한 특정한 저희가 기준이 미달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난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얼마만큼 적극적인 김포시가 의지를 갖고 있느냐, 경기도가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그거는 공감이 되고 있느냐가 제일 큰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제 홍보가 좀 많이 돼야 주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주민들과 좀 소통하고 많은 자리를 가져서 함께 소통되고 의견을 공동으로 나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차장 그리고 관광 레저 상품 모두 관광 인프라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할까요? 정 기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프트웨어 만약에 어항이 지정이 된다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만약 그 많은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이제 국가어항이 지정돼서 또 관광 인프라까지 하청이 되고 또 관광으로 메카 지역으로 한다면은 어쨌든 사람을 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김포가 강화로 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그냥 거쳐가는 곳 현재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됐는데 네. 이제 대명항으로 사람을 흡입을 끌어올 수 하려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좀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나 경기도에서 좀 고민이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올 것인가, 이 대명항을 사람을 찾아오게 할 것인가, 단지 그냥 수산물만 살기 위한 것 그런 것이 아닌 진짜로 국가어항으로서 관광지 평화 교류의 또 메카로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관광뿐만 볼 것이 아니라 만약에 평화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곳이라고 본다면 그런 산업적인 부분도 상당히 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적인 부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순히 관광 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 포커스를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국가어항인데 이거를 관광 쪽에 좀 더 비중을 둘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러면 둘 다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광 쪽을 말카를 잡는다면 그런 쪽으로 확실히 잡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남북 평화 교류의 거점을 사용하겠다 하는 데는 저는 약간 조금 점수를 좀 낮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쪽도 보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현재 이 지역에 공장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평화 관광을 한다는데 공장이 있다면 이거 분명히 저해 요소거든요. 이 부분을 아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경제 자유구역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선생 그 공장을 옮긴다. 근데 공장들이 또 옮긴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런 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기도하고 김포시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의 난관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화 관광으로 산다고 하는데 막 공장이 우후죽순 공장이 있다면 그것도 쉽게 맞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상당히 철저하게 좀 냉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민들의 서비스 정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례로 동해안의 대포항 같은 경우는 새롭게 개발을 하고선 새롭게 기반 시설을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근데 그런 오명이 있어요. 대포항 가면은 불친절하다. 불친절하고 예를 들어서 여행물이 너무 비싸다, 수산물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사람이 많이 오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의원께서는 어떤 인프라가 좀 보완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매년 한 50만 명 이상이 대명항을 좀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많이 포화 상태입니다. 주차 공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항 말고 이제 볼거리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뭐 김포 함산공원이라든지 주위에 덕포진이라든지 또 덕포진에 이어진 평화 누리길이 연결돼 네.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50만 명이라는 인원들이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교통에 대한 현실 부분,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큰 불편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어민들의 이제 친절도나 이제 서비스 정신도 이제 많이 좋아져야 될 것이라고 우려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대명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어민분들도 이제는 그냥 어업인이 아니라 이제 판매라는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도 되게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불에 대한 부분도 조금의 불만들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이제 많은 부분 다 거의 다 해결이 됐다라고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남북 거점이냐 관광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짚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네.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이라는 게 대명항의 중심은 어쨌든 평화 관광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거점에 대한 당연한 지리적 위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관광이라는 부분도 그쪽에서 중심이 되는 무슨 개발되는 관광에 대한 대부분은 평화라는 걸 빼고 갈 수는 없습니다. 길도 평화 누리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덕포진도 예전에 이제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이제 평화와 함께 관광의 항이 되지 않을까, 어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네, 뭐 제 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지정 내년에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결정이 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